회랑정화제 풀이. 내 최악의 기억. 난 내 방에서 애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화재를 당하고 병원에서 의식을 차렸다. 내 얼굴은 붕대로 퉁퉁 동염해 있었고 떠오르는 애인의 불에 타 죽어가는 모습이 머리를 지배한다. 어찌 되었을까? 그는 경찰이 죽었다는데 마지막 얼굴이라도 봐야지. 신체 안치소. 호리호리한 몸매와 그 얼굴에 타고난 미모를 불로 써도 망가뜨리지 못한다. 난 한눈에 알아차린다. 그 인물. A는 A가 내 맘속의 답. 경찰이 설명해 주었다. 그날 회랑정에 오기 전에 뱅손이 운전으로 한 노인을 박살내버리고 공장에 가서 독약을 갖고 와서 내 방에서 불내고 자살했다고 했다. 그는 애인인 나를 목졸라 죽이려고 했다. 이까짓 모가지쯤이야 아픈들 어때야? 내 단 하나의 사랑이 가버렸다. 불 속에서 타버렸다. 경찰은 애인 동반 자살 방화 사건으로 마무리했다. A는 내 죽어가던 열정을 살려주었다. 난 내 꼬라지는 안다. 가슴 절벽의 피부는 거무튀튀. 내게도 사랑이 찾아오리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버리고 일과 내 능력 향상에 주력하였다. 다행히도 고속 승진하여 재벌 회장님 비서로 능력을 인정받는 커리어우먼으로서 잘나갔다. A와의 만남은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했다. 내 천사 중에 천사였던 그가 없다. 왜 나를 사랑하는 척했다 해도 내가 그의 두 손에서 죽어야 할 이유는 없다. 도리어 나는 그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였지. 그에게 부의 사다리를 연결하는 자였다. 그도 굳이 스스로 생명을 버려야 할 이유가 있었나? 그까짓 뱅손이 살인운전은 변호사 잘 사고 합의하면 몇 년 살고 나오면 되잖아. 굳이 우리 둘 다 꼭 죽어야 할 이유가 존재하는 거다. 회랑정의 내 방에서 왜 난 끊임없이 질문하고 분석했다. 죽었어야 할 내가 살아있으면 또 죽이려 할 거야? 결국 난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비관자살로 마무리되었다. 비서실장인 나는 죽었다. 홀로 사는 아는 할머니 댁으로 숨으러 갔는데 가보니 할머니 시체가 부패된 지 오래다. 신문에 난 내 화재 사건을 읽다가 심정지로 가셨다 보다. 시체를 마루 밑에 파묻고 시멘트로 도배했다. 나는 그 할머니로 두 차생을 살기로 했다. 머리 염색을 해야 하는데 탈색하고 파란색 염색해도 잘 안 나와서 인조하얀 머리가발을 쓸 수밖에 없다. 내 본머리를 짧게 잘라버렸다. 성형을 하고 변장을 하고 몸 단련을 하면서 매일 거울을 보며 할머니 연기를 하였다. 목소리 연기가 어렵다. 변장하고 특수 알코올로 지우고 연습하니 속도도 빨라진다. 다행히 요즘 70세는 영하다. 허리는 살짝 구부리고 고개도 살짝 아래로. 내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유언장 발표식을 회랑정서 받는다고 연락이 그 할머니 댁으로도 왔다. 뭔가 이 집과 재벌과 연결이 있나? 절호의 기회다. 범인을 찾아낼 방법을 연구하자. 아니 미끼를 물게 하자. 회랑정은 초승달 모양의 긴 복도를 따라 방들이 연결된 자연친화적 고급 별장식여관이다. 화재 사건 이후 다시 재건되었지만 휴업 중이다. 예상된 상속자들만 모이는 곳에 죽은 남편과 회장이 절친이라고 초대받았다. 회장은 성기는 장애인으로서 부인은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이 없다. 회장의 형제 자매와 그 자식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문 변호사가 유언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 하루 전에 다 모였다. 난 전 비서의 유언장이 내게 있음을 알리고 그 내용을 발표식 날 같이 공개하기로 했다. 난 준비를 좀 했다. 뜨끔한 누군가가 반드시 내 방으로 와서 전 비서의 유언장을 훔치려고 할 것임을 예상했다. 살인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깊은 밤 1시경 누군가 들어와서 내 머리맡에 유언장을 가져갔다.
누구일까 비디오 촬영을 하였는데 겨우 얼굴 인식한 장면 포착. 젊은 조카 여자 유였다. 너였어. 왜 3시경 그 방으로 가서 잠든 그녀의 얼굴을 돌리고 목을 졸랐다. 반응이 없다. 이미 배에 칼이 꽂혀 죽어 있었다. 제길날 후퇴다. 방문 밖에서 소리가 나서 창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갔다. 난 양말 신은 그대로 달렸다. 정원 가운데 연못이 있다. 저기 술병처럼 목이 가는 곳일 만하다. 점프. 착지 성공. 내 방으로 안착. 왜 조카 유가 유원장을 훔쳐야 하는지, 왜 유는 죽어야 하는지 다시 분석하며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시체 발견, 경찰에 신고, 경찰 수사 시작. 각자 대질 신문이 이어졌다. 그 시간대에 무엇을 했는지 알리바이 증명 등등 신경 쓰이는 건 연못을 뛸 때 발자국을 남긴 것 같은데 경찰이 그걸 수사하고 있다. 그리고 살인방에서 발견된 머리카락들. 내 머리카락들, 어느 것 하얀 것, 검은 것, 짧은 머리에 젊은 여자 머리카락이 신상이 불명하다 한다. 그리 꼭꼭 다져도 떨어져 나가는 게 있으니 시간이 점점 없다. 유를 죽인 놈은 유원장이 꼭 필요한 자이다. 다시 어장을 만들자. 변호사도 오고 그 조수도 왔다. 잘 생겼다고 여자들이 탄성한다. 사근거리며 이것저것 잘 물어보고 대처를 잘한다. 열심히 배우는 노력하라고 한다. 집중하자. 그날 빈 방이 있었다. 빈 방 창문에서 보이는 사원 숙소. 내 방을 불태우고 재빨리 탈출해서 저기로 가로질러 가야 하는 사람은 바로 매니저 M이었다. M과 깊은 사이인 것은 내가 알지만 깊은 사이인데 재산 상속은 한 푼도 없으니 원한이 깊은 수도 있지? 미끼를 던지면 반드시 물거야. 난 전화했다 할 말이 있으니 새벽 2시에 욕탕에서 만나자고. 온다. M 징범을 자수시켜. 난 다 알고 있어. 여기 욕조 바닥을 가리키며 증거가 있잖아. 어디 하며 몸을 숙이자. 난 아이스피크로 등을 찔렀다. 그리고 가슴을. 누구죠? 나 얼굴은 아직 안 되고 등의 화상을 보여주었다. 설마 죽은 줄 알았던 마스터키를 훔치는 걸 보고, 내 방에 들어가는 걸 보고 유방에 숨어서. 그래, 편히 보내줄게. 첫 번째 복수 성공. 혼자는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 M이 아는 것보다 더 다음 날 또 하나의 시체가 경찰 문 앞에서 발견되어 경찰들은 초조하고 압박적으로 나갔다. 유를 죽인 흉기는 회장님의 번쩍이는 등산칼로 판명났다. 경찰은 내 정체를 의심하고 주시하고 있다. 진짜 할머니의 정체에 대해서 지방경찰에 조사하면 탄로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M방에서 내 유서라도 발견되었나 경찰이 알면 안 되는데 시간이 타들어간다. 여기까지? 화장실에 다녀와도 될까요? 경찰은 마지못해 허락했다. 화장실은 주방 옆에 있다. 경찰 하나가 따라왔다. 약을 먹어야 해서 물을 좀 마셔야 해요. 부탁드립니다. 애원하듯이 말했다. 약 하나 먹고 천장을 견문질했다. 천장에는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다. 주방 문을 닫았다. 머리카락 분석 결과가 나왔다. 내 검은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내 가는 곳마다 떨어져 있었어. 어쩔 수 없지. 빡빡 밀었어야 했는데. 잘도 분석했다. 내 멸망의 시간이 오고 있다. 아직도 내 강력한 백발을 흠모하는 자들이 많다. 백발이 떨어졌으면 인조인 것이 판명되고 내가 변장한 것이 발각되었겠지? 떨어지지 않는 백발 머리카락도 의심스러웠지? 경찰은 나를 지목했다. 감식 결과도 정확하다. 9번의 탈색 더하기 특수 색깔 염색은 백발이다. 이해. 그거 가발이죠. 왜 흑발을 백발로 염색하려 했을까요? 처음부터 노인이란 느낌이 안 들었죠. 노인네들의 사투리도 없고요.
당신은 누구죠?의 할머니 신분으로 위장하여 여기에 잠입했죠. 가발벗겨. 그 순간 엄청난 폭발음이 들리고 난 허공에 붕 떴다. 내 작전 성공. 누전되도록 타이머를 조정하고 가스밸브를 열어놓았다.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신음소리가 난다. 탈출하자 사람들이 로비를 빠져나간다. 엄청나 소리가 나며 벽이 무너졌다. 불덩어리가 춤준다. 복도까지 불길이 번졌다. 내 갈비뼈가 부러졌거나 말거나 불난 복도를 향해 갔다. 복도 중간에서 나는 드디어 만났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찾고 있던 너를 다시 보니 나의 수고는 해볼 만한 짓이었다. 당신이 그리 노인 변장을 잘했으니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나니까 겨우 알아챘지. 기선님. 이리 가까이 와. 거긴 곧 무너져.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내 방으로 복도를 뛰었다. 바로 이 손이다. 화재 나던 날 밤 난 A를 기다렸다. A는 내 방에 들어와서 키스를 하고 내 보고서를 보았다. 그리곤 내 목을 졸랐다. 불이 났고 한 남자가 옆에 쓰러져 있었다. 그 남자가 내가 찾던 친자였다. 회장님의 젊은 시절 한 연극배우와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사정이 어려워 몰래 아기를 낳고 고아원에 버렸다고 죽기 전에 자백서를 썼다. 그 서류가 도착하여 회장님 지시하에 난 몰래 친자 찾기 작업을 진행하고 마지막 보고서를 올릴 참이었다. A와 친자는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다. A가 친자 행세를 하며 악의적 물건들을 보여주며 만나며 나는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날의 A는 차기 친할아버지를 차로 갈아 출생 비밀을 덮고 친자를 청산가리를 탄 커피를 먹여 죽이고 나를 목조르고 방화했다. 그리고 나의 보고서를 읽은 회장은 친아들을 죽인 자를 친자로 인정하고 유언장을 작성했다. 손 안 대고 재벌 재산 가로채기 성공인가 가엾은 회장님. 내 가슴이 미어진다. 유를 죽이려던 자가 당신일 줄이야. 난 손을 뒤로 뻗어 내 가방을 뒤졌다. 휴대용 술병이 잡힌다. 내 계획은 완벽했어. 당신을 도구로 죽였어야 하는데 당신을 안을 때마다 끔찍하게 싫었어. 그 목을 조르고 싶었지. 순간 난 러브 환타지가 붕괴되었음 알았다. 애초부터 사랑은 없었다. 그의 손에 나이프가 들렸다. 나를 찔러 날 죽여. 난 가슴을 내밀면 술병의 뚜껑을 열었다. 내 오른쪽 가슴에 묵직한 충격이 왔다. 난 그를 붙잡고 왼손으로 술병을 휘두르며 그의 몸에 부렸다. 훅 강한 알코올이 퍼졌다. 같이 죽자. 난 그를 껴안았다. 불길이 더욱 번져왔다. 아무리 불에 타도 내가 너를 못 알아볼까봐 너인가 했지. 결국 너였구나.